요즘은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담담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헤어짐의 무게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떠나간 이들이 남겨준 가르침,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듣기엔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 괜찮다면 누군가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나는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났었죠. 커피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그 친구가 먼저 일어났고 나는 다음에 또 보자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붙잡고 앉아 있었을까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전했을까요?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큰 병이나 사고가 아니어도 어떤 만남은 문득 끝이 나버리죠. 이사를 가거나 일이 바빠지거나 작은 오해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빈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현재의 인연을 허투루 대하지 말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자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장 무거운 것은 전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던 말들이 돌덩이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는 마음인데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아무리 진실한 미안함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죠. 살아생전 어머니에게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먼저 떠난 형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 그때그때 표현하려고 합니다. 미안한 일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려고 하고요. 조금 어색해도 조금 쑥스러워도 말입니다. 진심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못할 수 있고 내일 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 한편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었죠.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고 한동안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처럼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미움을 놓아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감정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다른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원망의 이유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죠. 아버지가 쓰시던 의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면 그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비비시던 모습, 가끔 웃음을 터뜨리며 이것 좀 봐라 하시던 목소리까지도요. 처음에는 그 빈 의자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전하고 쓸쓸했죠. 차라리 치워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던 시간들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버지의 존재감이 여전히 그곳에 스며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 의자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순간들이요.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아버지의 작은 투정이나 농담들까지도 그립습니다. 상실의 자리는 공허함만 남기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던 시간들, 함께 만들었던 기억들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의자를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따뜻함이 여전히 우리 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떠나간 사람이 남긴 자리는 슬픔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밤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 화가 나서 동생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는데도 목소리를 높였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죠. 동생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때의 표정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더 신중하게 되었고 화가 나더라도 일단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죠. 후회는 괴롭지만 동시에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후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따뜻하게,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화가 나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려고 하죠. 후회도 결국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가끔 웃기도 했죠.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간도 없어질 텐데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소홀히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시간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시간을 늘리려고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있죠.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 함께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가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라. 급하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젊은 시절 조급해하던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때는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면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죠. 마치 할아버지가 여전히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과 가르침은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있더군요. 그것도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떠오르니까요. 어머니의 괜찮다는 위로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면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해주시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추억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전해지죠.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인내심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진짜 무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무게 말입니다. 오랜 친구와 만나 2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정작 나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침묵이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하니까요. 그 친구도 요즘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괜찮아?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곁에 있어 주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무슨 일이야, 힘들어? 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함께 차나 한잔하자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격려의 말이라도 건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위로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괜찮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더군요. 그날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언어가 됩니다. 아들이 연락도 없이 1달 넘게 소식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쁘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날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괜찮은 건지, 무슨 일은 없는지,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어른인데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별일 없다는 듯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죠. 그제서야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봅니다. 상대방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젊을 때는 답답하면 바로 행동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도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기다림이 있고 따뜻한 기다림이 있어요. 상대방을 재촉하며 기다리는 것과 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하며 기다리는 것은 다르니까요. 지금은 아들이 언제 연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이 걸려도 두 달이 걸려도요. 그 아이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 작은 습관을 지킨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네요. 피곤한 아침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습관처럼 건네는 인사입니다. 처음에는 별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건네는 작은 인사, 고마울 때 하는 짧은 표현, 힘들어할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할 때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면서요. 지금도 매일 저녁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별다른 할 말이 없어도요. 그 시간이 우리 관계를 지켜주는 소중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큰 사랑도 중요하지만 작은 관심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마음들이 결국은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작은 습관 하나를 지켜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아내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인데 저는 좀 더 즉흥적이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편이죠. 젊을 때는 이런 차이 때문에 자주 다퉜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의 꼼꼼함 덕분에 우리 집이 늘 정돈되어 있고 제 느긋함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이제는 아내가 세세한 것까지 챙길 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제가 큰 틀에서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방식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연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말이에요. 젊을 때는 이런 시간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어요. 관계가 소중하다고 해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여유로워집니다. 내 감정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내에게도 가끔 말합니다. 오늘은 혼자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적당한 거리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지죠.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도 관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딱지치기나 구슬치기가 전부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화면 속 세상에서 놀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밖에서 뛰어놀지 않을까? 왜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놀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손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만의 세상이 있고 그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것을요. 억지로 제 방식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게임 한번 해보세요. 손자가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나름 재미있더군요. 물론 서툴렀지만 손자가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대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구나 하고요. 이제는 손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게임 이야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들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을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간 동반자였다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친구들에게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준 사람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해준 따뜻함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유산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이해하는 법을 전해주는 것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마음의 유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잠시라도 머물러주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려고 해요. 언젠가 제가 떠나고 난 후에도 제가 전해준 따뜻함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다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진짜 증거가 될 것 같으니까요.